안녕하세요. 범죄 통계학 두 번째 수업 진행합니다. 이 시간에는 연관성 분석과 상관 분석, 공분산과 상관계수, 교차 분석에 대해서 개념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연관성 분석이란 뭐냐 하면 우리가 조사 대상에서 수집한 자료의 척도를 기준으로 수집한 자료의 척도, 즉 변수들 간에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분석 방법입니다. 변수들 간에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자, 자료의 척도를 기준으로 변수 간의 연관성, 이 변수들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파악하기 때문에 척도에 따라 연관성 분석 방법도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연관성이 뭐가 있느냐,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연관성이 필요한 이유는 실제 연구조사에서 단 한 가지 목적으로만 이루어지는 조사는 없습니다. 사회 현상을 하나의 관점이 아닌 여러 다차원적인 시각으로 고찰하기 때문입니다. 조사 과정 자체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 하나의 관점이 아닌 다차원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즉, 조사를 여러 변수에 대해서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연관성이라는 것은 조사를 여러 변수에 대해서 진행한다. 그러면 연관성 분석의 구분을 좀 살펴보면 사용된 척도에 따라 분석 방법이 달라지는데 연속형 척도, 다른 변수의 개입 여부에 따라 편상관 분석과 피어슨 상관 분석으로 구별되고 범주형 척도에 따라 서열 척도로 구성된 변수를 스피어만 서열 상관 분석, 명목 척도로 구성된 변수들은 교차 분석으로 표를 나눕니다. 표를 보면 상관 분석과 교차 분석이 있는데 상관 분석은 등간 척도, 비율 척도를 나누고 서열 척도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교차 분석은 명목 척도로 나눕니다. 그래서 교차 분석은 교차 분석을 하고 서열 척도는 스피어만 서열 상관 분석을 하고 또한 등간 비율은 편상관 분석, 피어슨 상관 분석이 있다. 이렇게 나눈다는 것만 우리가 표만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크게 우리가 연속형 척도와 범주형 척도가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관 분석을 볼게요. A씨는 은퇴 이후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창업 자금을 충분히 확보되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매출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즉 광고를 하면 매출이 오를까? 비용만 더 발생한 것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죠. 광고를 할 건가 말 건가. 광고를 하면 매출이 올라야 되는데 과연 광고를 하면 매출이 오를까? 일반적으로 광고를 하면 매출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지만 광고 방법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광고를 해야만 효과적일지, 광고를 하면 매출이 오른다. 광고를 해도
안 오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오를까?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매출과 광고, 매출 금액과 광고비의 상관관계. 자, 우리가 제가 이제 별표하는 거 있죠? 이런 거만 알면 돼요. 매출액과 광고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거를 상관 분석은 상관. 조사 목적에 맞게 구성된 변수들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방법. 자, 예를 들면 키와 몸무게 관계가 있을까? 광고비와 매출액과의 관계가 있을까? 담배 핀 것과 수명과의 관계가 있을까? 이거를 상관 분석이다. 상관관계는 두 변수를 기준으로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으로 일정한 규칙이 나타나는 선형 관계 형태와 연관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거예요. 키와 몸무게 관계 있다 없다. 광고비와 매출의 관계 있다 없다. 흡연과 수명과의 관계가 있다 없다. 예? 양의 방향 있다 없다. 음의 방향 일정한 규칙이 나는 선형 선으로 뭐 관계가 있다 관계가 없다 이렇게 선으로 표현하는 거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거 그죠? 상관 분석이라는 상관 분석. 산포도. 산포도는 XY 그래프에서 분포를 확인하는 거죠. 산포도가 그죠? 처음에 우리 배웠죠? 분포를 확인하는 거. 표본이 가지는 중심 경향을 파악한 후에 표본이 분포하고 있는 정도를 보고 아, 이 분포도에 따라서 우리가 관계가 있다, 관계가 없다라고 판단하겠죠? 산포도를 나타낸 지수는 분산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표준 편차로 나타내기도 하고 범위, 4분위수, 100분위수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산포도 형태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방금 산포도 선, 관계가 있다. 관계가 있다. 반대로 관계가 없다.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세 가지로 관계가 있다, 관계가 없다. 아무 관계가 광고하면 효과가 있다. 광고해도 효과가 없다. 광고 하나 많아 똑같다. 어? 상관관계가 없다. 자, 대륙별로 최신 스마트폰의 구매 의사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까? 기업들은 최신 기능을 무장한 스마트폰을 해마다 시장에 내놓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쌉니다. 새로운 스마트폰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 중 구매 의사, 구매한다? 구매하지 않는다. 생각이 대륙별로 차이가 있을까? 대륙별로 차이가 있을까? 이와 같은 연구 문제가 있다면 대륙별로 조사 대상을 구분하고 구분된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를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대륙별의 차이를 명목 이름이죠. 명목 척도로 조사될 것이고 구매 의사는 구매한다 안 한다. 명목 척도로 구성될 것이다. 이런 경우에 적합한 검정 방법이 카이 제곱 검정이다. 검정. 교차 분석이라죠. 교차 분석. 볼게요. 범주형으로 구성된 자료들 간의 연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표를 만들어 관계를 확인하는 분석 방법을 교차표를 만든다. 교차표를 만든다. 자, 변수들의 빈도를 이용하여 상호 연관성을 판단하는데 검정 통계량, 하이 제곱 통계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카이 제곱 검정이라고 부릅니다. 카이 제곱 우리 많이 썼잖아요. 그죠? 같은 내용 의미가 많이 나옵니다. 카이 제곱 검정. 자, 카이 제곱 검정을 위한 개념. 교차표 볼까요? 플러스 두 개의 조사 요인에 대한 자료값을 각각 행과 열로 배열하여 구매 의사 있다. N 11 있다. 없다. N 12. 그 다음에 행합계 N 11 1에서 J까지. 지역. 자, 지역은 경기냐 수원이냐 충남이냐 해서 지역으로 구분하고 구매의사 있다 없다. N21, N22. 열의 합계를 또 냅니다. 열의 합계. 자, 행의 합계를 내고 열의 합계를 내겠죠. 이렇게 교차를 합니다. 교차표의 행과 열의 범주형 변수를 구분하여 넣으면 서로 연관성 있는 빈도를 확인할 수가 있다. 이거를 교차 분석이다. 이 개념만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뭐 우리 실습하면 또 금방 나오니까 의미만 알기 바랍니다. 관측 빈도, 관측했을 때 실제로 수집된 데이터의 빈도. 내가 수집해 보니까 데이터의 빈도가 이렇더라. 관측 빈도를 OIJ로 표기합니다. 자, 기대치. 전체 빈도 n에 대해서 열의 합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열의 합. 각 교차되는 셀에 몇 번의 빈도가 확인되는지를 예상하는 기대값을 말합니다. 열의 합을 기준으로 해서 각 교차되는 셀에 몇 번의 빈도가 확인될 수 있는가. 기대 빈도 EY는 n분의 ny로 각 행에 대한 비율을 계산 후 열의 빈도를 n.j로 곱하여 계산합니다. EYJ는 n분의 ni 곱하기 n.j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ny.n.j 이거를 n으로 나눕니다. 기대 빈도. 기대치를 나눈다 그죠? 각 행에 대한 빈도를 계산한 후 열의 빈도, 이건 행의 빈도고 열의 빈도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행의 빈도와 열의 빈도를 n으로 나누죠. 기대 빈도 EI. 카이 제곱 통계량. 카이 제곱 통계량은 관측 빈도와 기대 빈도 사이 기대 빈도와 관측 빈도 마이너스 기대 빈도 제곱 유익한 차이가 있는지 하는 통계량을 카이 제곱 통계량이라 이렇게 계산합니다. 카이 제곱은 기대 EIJ 나누기 관측 통계량 OIJ 마이너스 EYJ 가로 닫고 제곱에서 카이 제곱 계산 공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카이 제곱 통계량은 카이 제곱 검정은 범주형 변수를 대상으로 연관성을 판단합니다. 유도는 K-1, K는 범주형 범주형, K는 범주형 변수 개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범주형 변수 개수이기 때문에 K-1, 자유도 2, 4, 10, 확률과 X 제곱에서 채택면을 벗어난 X제곱과 X제곱 이 사이에 있는 기준점 X제곱에서 자유도 알파 그래서 이 부분을 오버가 되면 기각하겠다는 거죠. 기각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포함된 부분만 채택하고 나머지는 기각하겠다 이런 의미죠. 적합도 검정 표본으로부터 양자택일의 빈도를 조사할 때
기초 정보가 없을 때 양자택일의 빈도를 50대 50으로 예상합니다. 기대 빈도와 관측 빈도의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적합한 기대가 됩니다. 여행지 68% 학생은 바다를 선택했고 32% 학생은 산을 선택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차이가 적합할까? 자, 바다 68%, 산 32%, 합계 100인데 적합할까? 바다에 대한 선호도와 산에 대한 선호도가 같으면 모르겠지만, 자, 같다면 귀묵가설, 같지 않다면 대립가설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시간인데요. 개념 위주로 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 적합도가 뭔지, 교차 분석이 뭔지 개념 정도만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